엄마, 11월 마지막 주도 벌써 끝나간다. 한 해가 끝나가네? 고생 많았어. 이번 주에 이것저것 뉴스가 많았는데 엄마한테 꼭 알려드릴 만한 것만 정리해서 알려줄게. 먼저 쿠팡에서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됐대. 이번 주 제일 크게 터진 건 이거야. 쿠팡에서 3,370만 계정 정보가 유출됐어. 이거 거의 전 국민 수준인데 우리도 쿠팡 진짜 많이 쓰잖아. 편하다고 많이 썼는데 이럴 수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문 기록 다 빠져나갔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아니래도 이 정도면 거의 전 국민이잖아. 유출 경로는 쿠팡에서 일하다 그만둔 중국 국적 전 직원이 관련된 걸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래. 엄마는 그냥 요즘 오는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기. 알았지? 두 번째는 홍콩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128명 사망한 사건이야. 홍콩의 30층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났는데 128명이나 사망했대. 대나무 비계랑 불 잘 붙는 외벽 자재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위아래로 번졌다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드래곤이 약 2억 원 기부해서 더 화제가 됐고 한국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우리 외벽 안전도 다시 체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졌어. 세 번째는 비행기 에어버스 A 320기종 리콜. 에어버스 A 320계열에서 급강화 가능성 있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돼서 전 세계 리콜이 걸렸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운영하는 A320계열 여객기 80대 중 42대가 대상이래. 다행히 하드웨어 교체는 필요 없고 1시간 정도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해서 국토부랑 항공사들이 서둘러 조치 중이래. 현재까지는 운항 차질은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 혹시 여행 갈 때 이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실 수도 있으니까 괜찮나? 걱정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라는 미리 업데이트를 해서 안전성 문제를 줄이겠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티켓 예매하실 땐 항공사 공지 정도만 한번 확인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거야. 네 번째,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부터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어. IMF가 한국이 올해는 0.9% 성장으로 거의 멈춘 수준이지만 내년은 1.8%로 회복될 거라 전망했어. 물가도 2%대에서 안정될 거라는데 단 고령화랑 생산성 둔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서 연구개발 투자, 노동시장 개혁 같은 걸 더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어. 지금 당장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아도 아주 장기 불황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가계 지출이랑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섯 번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사과냐 공방이냐 개파 갈등이 있다고 해. 작년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계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사과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대. 당대표는 전국 장외 집회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야당의 의회 폭거도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당 안에서도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 대 야당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대. 이건 정치권 싸움처럼 들리지만 이런 논쟁이 앞으로 헌법, 군 통수권, 민주주의 룰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영향을 줘.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진 않아도 나라의 기본 규칙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다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여섯 번째,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계엄 관련 재판에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어.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고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예정이래. 이번 선고가 다른 피고인들 재판에도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정치법조계가 다 주목하고 있어. 일곱 번째, 2028년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됐어. 이번 202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이 채택한 선언문에 따라 2028년 정상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공식 확정됐대. 따라서 2028년에는 한국이 의장국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맡는다고 발표됐어. 이로써 한국이 G20을 여는 건 2010년 이후 18년 만이래. 당시 2010년 G20 정상회의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었는데 2028년은 아직 장소나 세부 일정은 미정이래. 그 해엔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지? 여덟 번째, 중소기업 해외 수출 지원 100조 원 돌파했대.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액이 100조 원 넘긴다고 발표했어. 수출 기업들의 보험을 제공해서 해외에서 돈을 못 받거나 사고가 나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지원 규모가 크게 늘면서 중소기업 수출 숨통이 좀 트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대. 이건 해외 거래할 때 위험 덜어주니까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아홉 번째는 일 못 구해서 쉬는 사람이 통계 작성일에 역대 최대라는 기사야.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쉰다고 하는 사람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아졌대. 취업문이 좁아진 데다가 체력적, 정신적 소진도 커져서 그렇다네. 이런 흐름은 가계 소비, 청년 세대 결혼 출산, 주거 선택까지 전반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봐. 10번째. 요즘 소비 트렌드는 작은 행복, 실속, 안정감이래. 사람들이 큰 경험보다 소소한 만족, 가성비, 실용성 중심으로 소비를 바꾸는 중이래. 요즘 다들 필요한 것만 산다 분위기 있잖아? 그게 사회 전체 흐름이 됐어. 11번째. 원로 배우 이순재님이 91세로 별세하셨어. 우리 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다 아는 분이잖아? 예전에 나도 시트콤에서 봐서 익숙하거든? 비교적 최근까지도 예능에도 나오셨잖아.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했어. 12번째로는 배우 이문수님이 별세하셨어. 나는 이분은 처음 보는데 엄마는 아는 분이라고? 드라마 시그널, 영화 헬로고스트에 나오셨던 배우 이문수님도 76세로 별세하셨대. 연극 무대에서 오래 활동했고 중후한 조연으로 작품 분위기를 받쳐주던 분이라 동료 배우들의 추모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 엄마, 이번 주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딱이야. 다음 주에도 내가 엄마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주간 뉴스 정리해줄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올게.